60세가 넘어서면서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매일만 볼을 걷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무릎 통증은 심해지고 기력은 예전만 못하며 다리 근육은 눈에 띄게 가늘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지지대인 하체 근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가속화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걷기는 관절 마모를 앞당기고 낙상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만 보걷기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자에 앉아서 하는 5가지 운동법을 통해 무너진 하체 근육을 다시 세우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에반 박사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60세 이상의 성인들이 혈액순환, 관절 문제, 근육 손실 및 기억력 감퇴와 같은 노화 관련 건강 문제를 관리하도록 돕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하체 근력 저하의 실체를 파헤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간단하고도 실용적인 단계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상당수는 단순한 보행 중에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발생 시 1년 이내 사망률이 무려 2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한 걷기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발걸음 수를 채우는 것에 집착하는 사이 정작 우리 몸을 지탱해야 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혼자서 장을 보고 손주들을 안아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 소중한 독립성과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삶, 그것이 바로 근감소증이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비극입니다. 많은 분이 그래도 안 걷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라고 말씀하시며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력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이 치명적인 착각을 바로잡고 신체 기능 회복의 가장 효과적인 순서대로 정리된 해결책을 순위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운동 효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의외의 원인 한 가지를 명확히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강철 같은 하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 변화 중 가장 위협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생물학적 근육 퇴화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며 이는 단순히 기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엔진이 식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근육량은 4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60세가 넘어서면 매년 3% 이상 급격히 소실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의 대퇴사두근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하체 근육이 10% 감소할 때마다 면역력은 30% 저하되고 낙상 위험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다고 해서 이 과정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초적인 근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보행은 관절 사이의 연골을 맷돌처럼 갈아내어 염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실제로 최근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이 하루만 볼을 걷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저항성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근섬유의 밀도가 40% 이상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을 돕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지만 근육을 새로 만들어내는 동화 작용을 자극하기에는 강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표준적인 조언에 따라 매일 꾸준히 산책을 해도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60세 이후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변하면서 근육을 유지하려는 성질보다 분해하려는 성질이 더 강해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복 움직임이 아니라 근육에 적절한 부하를 주는 과학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뇌와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계의 반응 속도 역시 느려집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발을 헛디뎠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근육의 양뿐만 아니라 근육의 순발력이 퇴화했기 때문입니다. 게리아트릭, 노인병학, 전문가들은 걷기 운동만으로는 이러한 신경계의 퇴화를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고 뼈를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것은 오직 강한 근육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관절이 아프면 운동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걷기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으며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60세 이후의 신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리법을 요구합니다. 무조건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바뀐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밀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실천하는 습관들 중에는 오히려 하체 건강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오해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는 아픈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이 쑤시고 아프면 많은 분이 연골이 다를까 봐 가만히 쉬는 것을 선택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는 근육의 위축을 가속화하여 관절을 지탱하는 힘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근육이 사라진 자리는 염증 물질이 채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절 통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표준적인 조언들이 단순히 통증 완화라는 증상 치료에 집중할 때 정작 우리 몸의 생물학적 구조는 지지대를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착각은 걷기만으로 충분한 하체 운동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산책 수준의 걷기는 심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근육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켜기에는 자극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실제로 걷기 위주의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근육 상태를 정밀 검사해보면 겉으로는 날씬해 보일지 몰라도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어 있는 근감소성 비만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육의 질이 떨어져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결국 뿌리가 약한 나무처럼 작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지게 만듭니다. 증상만을 다스리는 표준 가이드는 여러분의 통증을 잠시 잊게 할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생물학적 노화의 속도를 늦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은 이러한 신체적 퇴화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적절한 자극만 주어지면 다시 생성되고 단단해질 수 있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증상을 가리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근본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공략해야 합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세포를 깨우는 정확한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다시 힘을 얻고 걸음걸이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근육이 줄어들어 독립성을 잃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보행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효과가 낮은 순서부터 가장 강력한 방법까지 10위부터 1위 순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단순 평지 산책입니다. 심폐기능 유지에는 약 15% 정도 기여하지만 근육 섬유를 생성하는 부하가 거의 없어 근육량을 늘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소 운동량이 전혀 없던 분들에게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위는 온열 찜질 및 마사지입니다. 혈액순환을 일시적으로 개선하여 통증을 약 20% 줄여주지만 이는 근육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잠시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8위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 조절입니다. 영양 공급은 근육 생성의 기초로 근육 합성을 약 25% 돕지만 운동이라는 물리적 자극 없이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않고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필수적입니다. 7위는 수중 에어로빅이나 수영입니다. 관절 부하를 80% 이상 줄여주어 통증이 심한 분들께는 좋으나
중력의 저항이 적어 골밀도를 높이거나 지상에서의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6위는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며 허벅지 근력을 약 35% 향상시킬 수 있지만 상체와의 협응력이나 실제 보행에 필요한 균형 잡힌 근육 발달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중위권으로 넘어가 5위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평지 걷기보다 근육 자극이 3배 이상 높고 심폐지구력을 45% 이상 끌어올리지만 내려올 때 무릎 관절에 체중의 5배에 달하는 충격을 주어 관절염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4위는 맨몸 스쿼트입니다. 하체 전반의 근력을 50% 이상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이지만 60대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중심을 잡기 어렵고 허리 부상의 위험이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결은 효과는 좋으나 위험 부담이 크다입니다. 이제 상위권인 3위는 별표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별표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진행하여 낙상 위험을 90% 이상 제거하면서도 대퇴사두근을 안전하게 강화합니다. 2위는 별표 의자에서 다리 뻗기, 레그 익스텐션, 별표입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압박 없이 허벅지 앞쪽 근육만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관절염 통증 수치를 40% 이상 낮춰주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의자 기반의 5가지 복합 기능성 운동입니다. 이는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동시에 강화하며 하체 기능을 전체적으로 70% 이상 개선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의자를 활용해 관절 부상은 최소화하고 근육 자극은 극대화하는 최적의 해결책입니다. 앞서 살펴본 순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해결책은 바로 의자를 도구로 활용한 체계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하체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탑3 운동법과 그 핵심인 제1번 솔루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위는 의자 등받이 잡고 뒤로 다리 차기입니다. 이는 보행 시 추진력을 담당하는 엉덩이 근육, 대둔근을 강화하여 걸음걸이를 힘차게 만들어줍니다. 2위는 앉아서 무릎 높이 들기입니다. 장요근을 자극하여 계단을 오르거나 문턱을 넘을 때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직접적으로 예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위 솔루션은 바로 별표 의자 보조 스쿼트 및 종아리 들기 조합 별표입니다. 이 운동이만 보걷기보다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와 하체의 가장 큰 엔진인 허벅지를 관절 충격 없이 동시에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대퇴사두근을 자극하여 무릎 관절을 단단히 고정해주고 선 상태에서 의자 등받이를 잡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뿜어 올려주는 펌프 기능을 극대화합니다. 실제 임상 관찰에 따르면 이 동작을 4주간 꾸준히 시행한 시니어 그룹은 보행 속도가 25% 향상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피로도는 30% 이상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정확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과 횟수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이나 오후 3시경 몸이 충분히 이완되었을 때 시행하세요. 의자 보조 스쿼트 10회와 종아리 들기 15회를 1세트로 하여 총 3세트를 반복합니다. 둘째, 준비물과 자세입니다. 반드시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곳에 고정된 의자를 사용하십시오. 앉을 때는 엉덩이를 뒤로 충분히 빼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며 일어날 때는 발 뒤꿈치에 힘을 주어 밀어 올립니다. 셋째, 호흡입니다. 힘을 쓰며 일어날 때 숨을 내뱉고 앉으면서 들이마시는 리듬을 유지해야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이 자극받으면서 발생하는 지연성 근육통이 있습니다. 이는 근육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해롭지 않은 증상이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운동 중 무릎 내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나 최근 하체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의 허락하에 가동 범위를 조절하여 시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 의욕이 앞서기 마련이지만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몇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아파야 운동이 된다는 옛말은 시니어 건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날카로운 통증은 근육이 아니라 관절이나 인대가 손상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반동을 이용하는 동작입니다. 몸을 흔들며 일어나는 습관은 허리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균형을 잃게 만들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 없이 운동만 하는 것입니다. 영양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기존의 근육을 땔감으로 써버려 근육량을 더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의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퀴가 달린 의자나 가벼운 플라스틱 의자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 즉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보행의 어려움과 무릎의 통증은 세월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영양과 물리적 자극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결핍 증상일 뿐입니다. 기계에 기름을 치고 부품을 조이듯 우리 몸도 정확한 방법으로 관리해주면 다시 부드럽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신체의 기능적 쇠퇴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늦추고 되돌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별표 30일 하체 독립선언 챌린지 별표를 제안합니다.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의자를 활용한 이 5가지 동작을 딱 15분만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근육이 깨어나는 뻐근함을 느끼실 것이고 2주일이 지나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덜 짚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날 무렵 여러분은 더 이상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깜빡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산책길이 고통이 아닌 환희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당당한 노후는 바로 오늘 그 의자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활기차게 세상을 누빌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항상 곁에서 돕겠습니다.